자, 이제 저희가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아두이노에 각각의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포트에 어떻게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에 코딩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스케치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포트를 세팅하고 그리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텍스트 기반의 코딩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실제 문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장벽들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블록형 코딩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두이노는 블록형 코딩과 그렇게 친숙한 매체는 아닙니다. 블록형 코딩을 쓸 수 있는 툴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툴들의 어떤 안정성이나 정확도도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용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블록형 코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번에 쓰는 부품들에 대해서 블록을 저희가 개발했고 그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드리고 있는 PNU 캠프라고 하는 폴더를 압축을 해제하여 PNU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PNU 폴더를 열어보시면 PNU 폴더 안에 몇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I2C 마스터 PNU라고 하는 폴더, 그리고 이 폴더의 압축 파일, 그리고 엠블럭 설치 파일, 그리고 PNU SB2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PNU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저희가 개발한 블록이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리퀴드 크리스탈 I2C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I2C 방식의 LCD는 아두이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 안에 명령어를 새로 만들고 그 명령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라 부르고, 이 라이브러리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해 줘야지만 우리는 I2C 방식의 LC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엠블럭 설치 파일, 그리고 PNU SB2라고 하는 파일은 엠블럭 파일인데요. 저희가 엠블럭을 블록을 만들면서 PNU 블록을 만들면서 이 PNU 블록이 가장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파일 하나를 작성하고 그 파일을 지금 현재 탑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NU SB2 파일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엠블록을 설치하고 엠블록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PNU SB2 파일을 실행시켜서 항상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엠블록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엠블록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셋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셋업을 진행할 때 언어를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영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팅이 완료된 후 추후에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폴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 건지 동의해 주시고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엠블럭은 3버전입니다. 지금 이제 엠블럭은 5버전이 나와 있는데 아두이노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블록들이 3버전을 기반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블럭은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5블럭에 많은 블럭이 생기기 전까지 3블럭을 현재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버전을 쓰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저희가 3버전을 세팅하고, 이번에 PNU 블럭도 엠블럭 3버전을 기준으로 블럭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블럭을 설치합니다. 3버전을 설치합니다. 3버전 설치할 때 설치 파일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5버전만 메인에 보여서 3버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치 파일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제 완료된과 동시에 엠블럭을 실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엠블럭이 지금 실행되었는데 엠블럭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전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두이노와 관계되는 것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 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엠블럭이라는 놈은 based on scratch from the MIT Media La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스크래치를 개발한 MIT Media Lab의 그 스크래치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엠블럭을 개발했다라고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래치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세팅만 바꿔주면 아두이노 전용 모드로 엠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언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에 가서 아두이노 모드를 실행합니다. 아두이노 모드를 실행하면 현재 이렇게 아두이노 전용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왼쪽에는 블럭이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는 그 블럭을 조합하는 블럭 조립 구역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블럭을 조립하면 가장 오른쪽에는 텍스트 코딩 자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블럭이라 하더라도 블럭을 가지고 조합을 했지만 아두이노에 탑재를 할 때는 결국은 텍스트 기반의 코딩 언어를 통해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 코딩 언어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기서 수정을 미세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블럭이니까요. 일단 PNU 블럭을 그러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블럭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블럭들이 어느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 PNU 블럭을 폴더를 복사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폴더를 찾겠습니다. 확장해서 확장 관리에 가시면 예, 설치된 물 클릭하시면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N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들을 의미합니다. 아두이노 블록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메가 PI도 있고 오리온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블럭이 어디에 있는지만 찾아지면 PNU 블럭을 넣어야 될 곳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스 보기를 클릭해 봅니다. 소스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지금 화면 같이 N블럭이란 간의 라이브러리 안에 2.4G라고 하는 블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저 주소를 저희가 찾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확장 관리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찾아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 결국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로컬 스토어 N블럭 라이브러리 안에 바로 PNU라고 하는 블럭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PNU 캠프 폴더에서 PNU 폴더를 복사해서 이 폴더에 붙여 넣어 주시면 바로 PNU 블럭을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완료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주소만 잘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 넣기를 하셔서 PNU 폴더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성공적으로 오면 이렇게 PNU 블럭의 세팅 또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작업을 하고 이왕하는 김에 작업을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I2C 마스터라고 불리는 LCD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블록형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내야 되고요. 그 안에 이 라이브러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지금 보시겠습니다. 일단 복사를 하시고요. N블럭 실행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예, 파일 위치 열기가 있습니다. 예, 파일 위치를 열면요, 이게 N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설치 폴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 안에 N블럭이라는 폴더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64비트 컴퓨터에서는 x86, 32비트 컴퓨터에서는 그냥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아두이노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폴더 안에 아까와 또 유사하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두이노 N블럭의 아두이노에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PNU는 블럭들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넣었고요. 이건 아두이노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LCD, I2C 방식의 LC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전 세팅은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제 N블럭은 블럭을 새로 설치하면 무조건 한번 껐다가 다시 종료 후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정이 바로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정이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일단 한번 오프하고 그리고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N블럭을 오프하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N블럭을 근데 이번에는 실행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PNU 블럭에 최적화된 파일인 PNU SB2라고 하는 파일을 바로 여시면 N블럭이 실행되면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파일 영역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NU SB2라고 하는 폴더를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 블록을 모르겠어. 이 블록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PNU 블록을 아직 활성화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PNU 블록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확장에 가서 PNU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빨갛게 되었던 비활성화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블록이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PNU 블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집에 가서 PNU 블록이 있고요. 아두이노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아까 했던 아두이노 편집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것들을 왼쪽으로 밀어 넣으면 다 사라지고요. 지금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저희가 세팅한 PNU 블록,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PNU 블록이 쭉 왼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이번에 써야 되는 4종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한 블록들입니다. 이 블록만 있으면 저희가 제공한 4개의 부품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블록형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PNU 파일을 클릭하여서 N블록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방금 봤듯이 로봇 안에 들어가면 PNU 블록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NU 블록을 가지고 일단 블록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일단 회로 연결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센서와 그리고 삼색 LED를 출력 장치로 현재 연결하였습니다. 근데 일단 센서는 조금 이따 사용하고요. 일단 삼색 LED의 출력 과정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LED의 출력은 신호를 주면, 즉 전기를 공급하면 LED가 켜지고 전기 공급을 끊으면 LED가 끄집니다. 그랬을 때 파워 부분에 LED를 연결하면요, 항상 LED를 켜기만 하는 거지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디지털 90, 11번 그것도 PWM을 같이 쓸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출력 같이 쓸 수 있는 단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 단자로부터 전기적 신호가 나가면 켜지고요, 전기적 신호를 끊으면 그 LED가 꺼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LED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ED를 제어하기 위한 코딩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헤더 파일인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항상 아두이노는 그 행위를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제어 블록에 가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제어 블록을 보시면 1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딜레이 블록도 있고요. 일정 횟수만 반복하는 것도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조건문이 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서를 사용할 때 이 조건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센서의 값이 어떻다면 이렇게 해라, 아니라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 블록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문에 해당되는 반복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도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자,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왔고요. 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설치된 아두이노 블럭에도 출력 그 블럭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의 PNU 블럭에서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디지털 방식의 출력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 방식의 출력은 결국은 저번에 말했듯이 0과 1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끄거나 켜거나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몇 번 핀 켜짐 또는 꺼짐을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핀 번호 바꿔주시고 꺼짐 또는 켜짐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9번의 빨간 불을 일단은 켜짐으로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의 빨간 불을 꺼짐으로 누르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초를 기다려라 딜레이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9번 핀이 켜진 상태에서 1초가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9번 핀을 지금은 켜짐인데 저걸 꺼짐을 바꿔야 되겠죠. 꺼짐 상태에서 다시 1초를 기다리면 1초 동안 깜빡거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코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딜레이에 해당되는 기다리기 블록과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의 지금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10번, 11번으로 포트를 바꿨습니다. 자, 9번, 10번, 11번 포트를 바꿨으니까 9번 켜지고 1초 뒤에 10번 켜지고 그 다음 1초 뒤에 11번이 켜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삼색 LED가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다시 녹색불이 켜지기 때문에 빨간불과 녹색불이 섞인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섞인 색깔에 다시 파란색 불이 켜지면서 파란색 불이 섞인 색깔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전 색깔을 꺼야지만 지금 현재 켜고자 하는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디지털 출력을 넣고 다 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일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켠 것들은 잘 안 끕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걔는 계속 끊임없이 켜져 있는 상태로 로테이션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보통 제일 윗단에 제일 마지막에 켠 것을 끄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꺼짐으로 바꿔서 기본적으로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완성한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아두이노에 업로드하는 방법은 먼저 연결에 가서 시리얼 포트에 가서 어떤 포트가 지금 잡혀져 있는지 찾아서 걔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포트가 아두이노 포트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포트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포트가 아두이노와 연결된 포트고요. 그 포트를 찾아서 세팅을 해주고 지금 검사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업로드 저 오른쪽에 보이는 아두이노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해결을 하는데요.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포트를 못 찾겠다 그럴 때는 장치 관리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치 관리자에 가시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치 관리자에 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포트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기 포트에 가시면 아두이노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두이노 우노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고 포트 확인하시고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포트가 여러 개가 떴다면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여러 개의 장치가 걸려 있을 때는 뭐 프린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트를 쓰기 때문에 어느 포트가 아두이노 포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케치에서는 포트 옆에 아두이노 우노라고 뜨기 때문에 어느 게 아두이노 포트인지 알기가 쉬운데요. 엠블록에서는 그런 서비스까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만 연결됐을 때는 저 포트가 하나만 뜨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